2022학년도 임용고시에 합격하신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에너지를 전해주고자 멀리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어떤 성공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 또 큰 힘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또 2023학년도 임용고시에서 합격할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고 또 큰 힘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신 선생님들 네 분을 먼저 자리에 모셔서 각자 자기소개 좀 먼저 받고 돌아가면서 본인들이 공부하셨던 어떤 합격 수기들을 발표해 주시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로 시험을 봐서 이번에 합격을 했고, 지금 안산교육지원청 소속이고, 안산에 있는 광덕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된 윤일한이라고 합니다. 네, 고등학교? 네. 상당히 높다라는 얘긴데? 아니요, 별로 안 높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으로 시험 봐서 합격한 임재석이라고 합니다. 네, 발령은 제천으로 났고 중학교 발령 받았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으로 시험 봤고요. 이번에 차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김기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보시다시피 이제 군대를 바로 가가지고 아직 발령이 안 났습니다. 다음에 교직 여러분들이 먼저 나가셔서 저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시험 봐서 이번에 합격한 김태민이라고 합니다. 등수 말해야 되나요? 예, 등수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PPT로 또는 또 그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 합격의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누구 먼저 이란 선생님 먼저 할까요? 네, 이란 선생님 먼저 여러분들께 한번 그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와주십시오. 네, 이겁니다. 네, 소개는 방금 들었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요. 저는 이제 제 동기들이 제 다음 차례 때 할 텐데, 동기들이 준비를 많이 해왔다고 해서 약간 조금 인트로 느낌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 오래 붙으셔야 됩니다. 진짜 오래 붙으셔야 돼요. 오래 끝내야 된다는 마인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티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올해도 줄 거고 이제 점점 줄고 있고, 올해까지는 그래도 많이 줄 것 같진 않거든요. 다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건데 올해까지는 그래도 많이 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되게 막 확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좀 많아요. 제가 주변에서 듣는 거로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끝내야 된다는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옮기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별거 없고요. 그냥 이렇게 뭐 합격 공식을 하는데 뭐 별거 없고요. 그다음에 공부의 방향, 그리고 임고에 대한 마음가짐, 동기화, 이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제가 준비한 특강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Q&A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였죠? 아, 네, 죄송합니다. 합격 공식인데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뭐와 뭐를 더하면 이제 합격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쓸 수 있어. 이렇게 눌러서. 아, 네, 여기 감사합니다. 칠판 누르면 쓸 수 있어. 이게 임용고시뿐만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모든 시험에 통용되는 법칙이에요. 일단 처음에 이게 뭘까요?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있구나. 그냥 넣으면 되는구나. 그냥 이거 빼고 그냥 쓰면 돼. 터치하면 돼요. 쓰러세요. 아, 그러네.
처음에 먼저 방법이고요.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 뭘까요? 다음에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 통용되는 법칙인데 효율적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무조건 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짜 엄청 노력 열심히 했어. 막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고, 그렇지 않은 거다. 그러면 노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충족이 되면은 무조건 합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운도 작용하지 않나요?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운이라는 거에 신경을 쓰면 누가 노력을 하겠어요. 그쵸? 운이라는 거는 그냥 뭐 시험날 당일날 갑자기 컨디션이 막 안 좋거나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건 말고 운이라는 거에 신경을 쓰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운은 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효율적인 방법과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다음에 이제 노력이라는 거를 좀 다른 말로 바꾸고 싶어요. 수업을 진도를 대충 아까 확인했는데, 그 세이지라는 학자가 말을 했죠. 뭐는 노력의 방향과 강도다. 기출이었던 것 같은데 뭐죠 그게? 땡땡은? 그쵸. 동기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을. 저는 사실 이 방법과 노력 중에서 좀 더 중요도를 따진다면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왜냐면 방법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완전 막 이상한 방법으로 하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완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면 떨어지는데, 이 방법이라는 거는 솔직히 이런 합격자 특강을 들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주변에 지인 중에 붙은 사람 최소한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그분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공부하셨나 이렇게 물어봐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본인이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노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막 엄청 효율적인 방법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냥 읽은 게 다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읽은 게 다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붙은 이유는 제가 자기 동기화를 되게 잘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스스로한테 동기부여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강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스스로 어떻게 자기 동기화를 했고 공부를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구를 임했는지 그거에 중점을 두어서 특강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공부의 방향, 이게 방법은 아니고요, 방향인데, 그 방법은 사실 제 뒤에 동기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효율적인 방법을 저는 되게 효율적인 좋은 방법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는 뒤에 이제 전공 72점 받은 선생님도 있고요. 전공 72점 받은 선생님도 있고요. 준비를 되게 잘해온 친구들이 있어서 저 친구들이 더 친절하게 좋은 방법을 소개시켜 줄 겁니다. 자, 이거 제 생각인데요. 출제 범위가 이렇게 있어요. 출제 범위가 굉장히 넓는데, 이제 이게 내가 공부한 범위예요. 내가 공부한 범위인데, 여기서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실제 시험 문제가 이런 범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적죠. 이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 이렇게 넓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공부의 방향이 좀 넓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냐면, 그래서 이제 임용고시가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붙을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게 공부하면은 붙을 확률이 떨어지는 거고, 넓게 더 실제 범위를 내가 더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붙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붙을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100%는 당연히 안 되겠죠. 무조건 막 이런 건 없어요. 당연히 붙을 확률을 어떻게 높일까, 그거를 고민해야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 마인드를 좀 많이 가지시는데, 저도 사실 이랬어요. 이건 안 나오겠지? 너무 지엽적인 것 같은데?
이런 마인드는 솔직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시험 트렌드에서는 더더욱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교재 같은 거 보실 때 좀 꼼꼼히 보시고 안 나오겠지 막 이런 마인드를 갖지 마시고 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든 엔수 하시는 분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계속 엔수를 계속 이게 장기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했던 것만 계속 공부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험 문제가 그렇지 않으니까 공부하던 것만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 수험 기간이 더 장기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고치시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넓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인데 일단 무슨 말 하려했지? 갑자기 까먹었네.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 아, 맞아.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마음가짐처럼 마음가짐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리는 걸 듣고 저 사람은 저런 마인드를 가져서 초사 합격을 했구나. 나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할까? 어떻게 작년과는 다르게 좀 어떻게 마인드를 바꿔야 할까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나는 왜 임용고시를 붙어야 하는가? 왜 붙어야 하는가? 왜 무조건 붙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제 답변은 제가 겪었던 일화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설날이 얼마 전에 이제 지났잖아요. 설날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작년 설날인데 작년 설날에 이제 집에 가서 공부를 평소에 하다가 설날이 돼서 집에 내려갔어요. 근데 집에 가서도 저는 하루 종일 공부했거든요. 방에서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설날인데 좀 쉬지. 밖에 나가서 뭐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쉬고 그래라.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나요? 좀 더듬는데 어쨌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엄마 내 먹고 사는 게 걸린 일이잖아 이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제 이유고요. 저만의 이유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되게 현실적이어가지고 이게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임용고시가 내 먹고 사는 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이 사실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거 아니고 뭐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막 뒷바라지 못 해주고 그런 집은 아닌데 언제까지 이제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 없잖아요. 이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직업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 사람 막 밥벌이 수단으로 임용고시 준비했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사명감도 갖고 있어요. 교사라는 직업은 이제 사명감과 책임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명감도 가지셔야 되고요. 근데 일단 그 전에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붙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저처럼 이런 자신만의 간절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간절한. 저는 진짜 목숨이 달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이제 떨어지면은 그냥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떨어지면 너 죽어. 진짜 너 뒤져.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랬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공부하기 싫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진짜 책상 앞에서 공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욕하면서 버텼거든요.
그때마다 나 너무 하기 싫은데 진짜 육성으로 욕하면서 그렇게 버텼었는데 하기 싫을 때마다 항상 근데 이거 먹고 살려면 해야 돼. 일단 붙고 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책 보고 버티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열심히 하면 되는 시험인데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느꼈어요. 되게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게 그 본인이 판단하시는 건 제 생각인데 본인이 내가 열심히 했다고 판단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이 정도면 열심히 했지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는 별로고요. 그 내가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같이 스터디원들이랑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집단에서는 제일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마인드로 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솔직히 주변에서 저한테 너 일어나 너 열심히 한다 이 소리 좀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저랑 같이 공부하는 그 임고실에 안에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 중에 저보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서 저는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자책하기도 했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올해 제가 끝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래서 임용고시 준비 기간 동안은 정말 임용고시를 1순위로 생각하셔야 돼요. 임용고시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가짐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기간에 임용고시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다 쓸데없다고 생각했어요. 다 막 뭐 예를 들면 이제 친구를 만나는 거라든지 이제 친구 이제 준비 끝나고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고 명절 같은 거 예를 들면 명절을 보내시면 안 되죠. 수험생은 그 명절에 그거 쉬지 않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해 명절에 그렇게 해야 내년에 명절에는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친척분들한테 대단하다, 잘했다, 장하다, 부모님 좋아하시겠다 그런 소리를 듣지. 그렇지 않으면 명절도 그냥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보내면 내년에도 이제 파이팅, 힘내, 올해는 붙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러고 이제 뭐 이 정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맞아, 이것도 그건데 저는 또 이런 상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임용고시를 붙었을 때와 떨어졌을 때의 제 모습, 미래의 제 모습 상상을 많이 했는데 붙었을 때의 모습과 그 기분과 떨어졌을 때의 그 모습과 기분을 상상을 해봤는데 하늘과 땅 차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붙으면 완전 천국이고 떨어지면 완전 그냥 뭔가 진짜 완전 암울해진다 인생이. 그렇게 상상을 했거든요. 그런 상상을 많이 하니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가졌던 마인드고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 제가 가졌던 마음가짐을 들려드렸는데 좀 이렇게 느껴는 게 있으셨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혹시 뭐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라든가 공부 시간은 어떻게 돼요? 이런. 하루 공부 스케줄이요? 일단 저는 하루에 한 공부 시간은 적어도 12시간은 했던 것 같아요. 그 한 6월까지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었고요. 7일 중에 6일만 공부했고요. 6월부터는 7일 다 공부했어요. 하루에 최소한 12시간은 한 것 같아요. 13시간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7시 반에 임고실에 출근을 해서 저는 중간에 안 쉬었거든요. 그냥 계속 쉬는 시간을 가지는 타입이 아니어서 7시 반에 출근을 해서 12시에 점심을 먹어요. 그때까지 쭉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가자마자 그냥 교육학 공부를 해요. 교육학 2시간. 그러고 2시간 하고 나서 계속 전공 끝까지. 12시에 밥 먹고 와서 1시까지는 쉽니다.
1시부터 6시까지 계속 쭉 공부해요. 5시간 동안. 그리고 6시에 밥 먹고 와서 또 7시까지 좀 쉰 다음에 7시부터 10시 반? 평균? 보통 10시 반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네. 하루 스케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안 담았는데 제가 교육학은 다 맞았거든요. 교육자는 20점이에요. 그래서 피종이 쌤 밴드에 저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교육학 관련돼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세요. 친절하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을 물어보라 그래야지. 네, 정말 감동적인 특강이었습니다. 특히 마음가짐을 얘기할 때 진짜 이순신 장군님 같았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마음으로